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40%의 복음주의자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가끔 나간다는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이 복음주의자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들의 약 40%가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가끔 혹은 겨우 한 번 정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08년 1년 내내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가끔 출석한다고 답한 사람이 16.1%,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교회에 간다고 답한 사람이 13%로 합계 약 30%였다고 이스턴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의 정치학 교수인 라이언 버지가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 대사관은 지난 종료주일에 있었던 교회 폭격을 포함한 많은 테러 공격이 있고 난 뒤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안 경보를 발령하고 예배당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도 테러 위협 수준이 여전히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천여 명의 캐나다인들이 지난 주일 정부의 교회 폐쇄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친 교회로 몰려가서 이제는 봉쇄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엘버타주 경찰은 지난주 코비드-19 규정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던 그레이스 라이브 처치 주변에 울타리를 쳐 세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논란이 된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제임스 코츠 목사가 체포된 지 거의 2달 만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재판은 5월 3일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크리스천 헤드라인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존슨앤존슨 코비드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부작용 관련 조사를 하는 동안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연방보건당국은 존슨앤존슨 코비드 백신 접종 이후 혈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백신 부작용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전 부작용 증상을 보인 사람은 18세에서 48세 사이의 여성 6명이며 그중 1명이 숨졌고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약 700만 명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현재 CDC와 FDA는 공동으로 백신과 혈전 부작용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외곽 지역에서 경찰이 흑인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폭력 항의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데다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반복되다는 점에서 분노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브루클린 센터 등의 통행 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당국이 통행 금지 명령과 해산 명령에 불응한 시위대를 체포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고의적이었는지 사고였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약탈은 어떤 명분도 없다, 폭력의 정당성은 없다라고 시위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 당국은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려고 했으나 실수로 총을 발사했다면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핫스팟으로 떠오른 미시간주의 대응 방안을 두고 CDC와 주지사가 대립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시간처럼 이례적인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반드시 백신을 투여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해답은 정말로 모든 걸 닫는 것이라며 기본으로 돌아가고 지난해처럼 셧다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더 많은 코로나19 백신을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현재 미시간의 코로나19 발병 상황은 미국 내에서 최악입니다. 언론은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와 느슨해진 방역 규제, 봄철 여행 증가, 청소년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시카고의 주 전역에 16세 이상의 거주자에게 백신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콕카우니 헬스 관계자는 오늘 약 3만 5천 개의 1차 코비드 백신 예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신 예약은 오늘 오후 3시에 오픈되며 모든 콕카우니 헬스 대량 예방접종 장소에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현재 긴급 승인된 3가지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2,433건의 신규 확진 사례와 18건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으며 6만 4천 건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28만 2,205명, 누적 사망자 23,80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 양성률은 계속해서 상승해 4.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일 현재 일리노이주는 900만 회 백신 공급 분량 중 720만 회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투여했고 현재 1998명의 환자가 코비드로 인해 입원 중이며 지난 한 달 동안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 418명은 중환자실에 177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보고된 시카고 지역 고속도로 총격 사건이 작년 한 해 동안 보고된 고속도로 총격 사건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3건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경찰은 2020년 한 해 동안 총 128건의 고속도로 총격 사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어제 새벽 데이먼 에비뉴의 아이젠하워 고속도로에서 4명이 총에 맞았고 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치러진 남미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기회 창출당 출신으로 금융인인 게르모 라수가 52.5%의 득표를 얻어 승리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97%의 개표가 완료돼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중도좌파 출신인 안드레스 아라우스 후보의 5%포인트가량 앞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결국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년 후부터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도 불러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50도대 쌀쌀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기온 37도.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맑은 쌀쌀한 날씨 보이다 5도로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0도, 밤 최저 기온 39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